정국! 조강, 미나, 배우 오지호. 최동성 아나운서. 세븐틴의 승관 에스쿱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가수입니다. 라나. 아유, 오지호 씨 오랜만이에요. 에휴. 저 벌써 한 네 번째 정도. 네 번째. 그렇죠. 예, 요번에도 뭐 코미디 영화 했대던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망가지는 영.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거구나. 저번에도 연극하고 홍보하러 나왔었잖아요. 아니. 원래 요맘때 모시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제가 그지로 나오거든요. 수상한 이유. 이런 그지가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아드님 돌잔치 네, 하지 않았어요? 돌잔치. 아들은 아빠 닮았어요? 닮았나? 아들은 좀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첫째 때 딸은 이제 보여주면 예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귀엽다. 그러고 예전에 예쁘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뭐 그게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면은 그냥 그래도 네. 양반인 게 애기다. 그러다가 그보다 더 심한 거는 따뜻해. 만져보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으로. 아이 그리고 딸도 크면서 얼굴이 계속 네, 변해요. 지금 진짜 예뻐졌거든요. 예. 야, 근데 사실 뭐 육아 쪽은 이분한테 여쭤봐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KBS에서 아빠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쓴 분이 이제 최동서 아나운서예요. KBS 직원 중에 아나운서 중에? 그래도 지금 결혼한 지가 10년 되셨잖아요. 딱 10년 됐어요. 예, 두 분이 리마인드로 그렇게 무슨 웨딩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몰디브를 갔는데 몰디브 좋지. 셀프로 이제 삼각대 설치해놓고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너무 좋다. 아우, 이쁘다. 잘하셨네. 저희 딸아이가 좀 닭살 돋는다고 토하는 제스처. 토하는 제스처. 두 번째 사실 좀 봐. 제 발을 잘 보시면 발 한쪽이 땅에 묻혔어요. 물에 밑으로 계속 예뻐 보이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자, 세븐틴 나왔어요. 승관 씨가 조금 더 턱선도 이렇게 날렵해지고.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승관아, 이건 아니다.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붓기 빼는 것도 알았거든요. 하나만 알려줘봐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명치를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다 잡으시네. 아침이라서 좀 많이 부으셨죠? 목을 쭉 위로 들어 올리고 거기서 입술까지 쭉 내미셔야 돼요. 여기 땡기게? 여기 땡기게? 근데 이게 이러고 한 1분 동안 그냥 스스로랑 싸우는 거예요. 야, 기술. 그렇죠. 근데 약간 붓기 있을 때 뭐 스트레칭 해주는 그쵸, 거니까요. 그쵸.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라나 씨 처음 나오셨는데 한국말 중에 처음에 배울 때 헷갈렸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려웠던 것들. 처음에 막 은행이나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시면 맞아. 우리 어떻게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럼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 고민을 듣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네. 네. 매니저가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데. 자, 오늘 또 세 가지 고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사랑과 집착 사이. 죽고 싶어? 그만하시옵소서. 되게 주제가 센데요? 사랑과 집착 사이. 안녕하세요.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따르르르. 어디야? 나 퇴근해서 친구 좀 만나려고. 안 돼. 그냥 집으로 와. 이 친구 2달 만에 만나는 건데 딱 1시간만. 안 돼! 당장 집에 와. 절 감시하고 간섭하는 이 사람은 아빠? 27살 친오빠인데요. 오빠. 왜 그래? 성인인데 왜 그래? 너 어제 만난 애 누구야? 몇 살이야? 어디 살아? 그거 뭐 하는 놈이야? 다시 그 남자 만나지 마. 오빠의 감시망에 합격인 남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 우리 그만 헤어져. 아니 왜? 아니 마지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오죽하면 제 버킷리스트가 남자랑 1년 사귀어보는 거라니까요. 심지어는 오빠가 핸드폰 줘봐, 핸드폰. 오빠 왜 그래? 나도 사생활 있잖아. 줘봐.
4884 이거 누구야? 남자야? 사생활이 없는 제 3종. 안녕하세요에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서 간섭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있어요. 있어요?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간섭이시며 할머니가 네, 그 저녁 6시까지 와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지금 남자랑 같이 있냐고 여자랑 같이 있냐고. 그걸 할머니를 피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니, 한국 온다 그럴 때 할머니가 그러면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저는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 네. 할머니가. 자, 친오빠의 간섭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여동생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나와주세요. 에스쿱스가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오빠 눈빛이 안 좋아지셨는데. 에스코트 할 때. 와, 지금 에스쿱스 손을 잡으니까 눈빛이 안 좋아요. 아니, 여기 나올 정도로 오빠 간섭이 심한 거예요? 제가 22살이고 오빠가 27살인데 예전부터 이제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 항상 어디니, 몇 시에 오니, 돈은 얼마 쓰니, 돈 쓰는 것도? 집에 몇 시에 오니 그런 문제 때문에 외박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집 자고 이제 일 가고 일 끝나면 또 집 가고 그런 삶만 살는 망했다. 삶. 진짜.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어, 간섭을 하기 마련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제 아, 그래서 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아빠랑 오빠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네 가족이 사는데 이제 아빠는 고향에 이제 계시고 이제 언니도 이제 따로 살고 이제 그래서 오빠랑 저랑 이제 20살 이후에 둘이 같이 살게 됐다가 이제 그래서 더 간섭이 심해졌던 것 그래.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네. 돼. 이해는 좀 되네요, 오빠의 마음. 지금 오빠랑 둘이 살아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오빠가 결혼을 해서 새언니랑 오빠랑 저랑 살거든요. 네. 아, 그래도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아, 새언니랑 오빠랑. 세연이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세연이도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오빠? 새언니한테 뭐 집착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한테만 유독 심해요. 진짜? 단호한가 보지, 오빠가? 완전히 막, 안 돼! 막 이렇게. 그냥 무서워요. 딱 약간. 무서워. 아, 근데 오빠가 그러면 항상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오면 새언니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그래? 아, 신혼인데! 새언니는 포기했어요. 포기한 상태. 일찍 들어왔는데. 세연이랑 사이 좋아요? 새언니랑은 네, 사이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새언니가 진짜 성격이 좋고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 아까 사연에도 그냥 남자친구를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꿈이라고. 처음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도 더 간섭이 심해지고 항상 뭐 어디냐 돈을 얼마 썼냐 이런 것도 항상 물어보고서 7, 80일 그 정도밖에 못 갔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랑 1년 이상 동안 그 연애해보기거든요. 가장 길게 사귀어본 건? 20살 때 이후로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 20살에 한 번 사귀었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랑 전화하는 것도 막 눈치 보여요?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눈치가 보여요. 그럼 그냥 여자인 척, 아유, 지집에 알았어, 이 씨. 아니야, 절대 양심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숨기면 되잖아요. 아니요. 핸드폰 검사하죠, 이제. 깨톡이나 문자 내역이나 통장 내역이나 통장 내역이나 통장 내요? 네, 통장 내역 돈은 아, 돈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통장 내역은 좀 약간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오빠가 용돈도 주고 그러나 봐요, 그죠? 용돈이요? 용돈?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어, 용돈. 혹시라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자, 오빠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복장을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입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끼까지는 조끼까지 안 입어. 조끼까지 안 입는데 아니야, 이게 직업 때문에 이제 옷을 저기 사실 되게 멋쟁이. 멋있죠? 예. 동생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고민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오빠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오빠로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모든 세상의 오빠가 다 그러지 않나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좀 안에 뭐 휴대폰에 본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이제 자기 할 일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리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동생을 뭘로 만드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살이 분발력.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하고 조끼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딱 떨어지네. 꽉 막혀 있어. 숨을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모든 오빠들이 여동생 휴대폰 맞아. 검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럼. 그러니까 휴대폰 검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동생이 연약하니까 나쁜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는 건데. 휴대폰을 그럼 검사를 해요? 물어보면 되잖아. 그거는 먼저 말해주시지 않을까요? 아유,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지금 너무 한 번에. 예. 아니, 거기서 살이 분배가 안 되네. 아니, 핸드폰을 딱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용을 전 내용. 내용까지 봐요. 내용까지 봐요? 네, 내용까지 봐요. 내용까지 뭐 프라이버시에 좀 너무 침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버시. 개인 프라이버시, 아무리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인데 근데 당연히 진짜 완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남자친구랑은 같이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동생 남자친구 사귀는 모습들을 봤는데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동생이 22살인데 뭐 비슷한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자다. 22살에 무조건 또래를 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 건실한 직업을 갖고 있는 40대 초반을 만나시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이건 말할 수 있는데 예. 그 남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점을 본 게 아니고 사귀는데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사실 싸우면 싸운 대로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남자친구를 잘 만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동생이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만나야 되지 않나. 그 굴고불고 하는 모습 왜 보여줬어? 사실 연애도 경험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그럼. 그래서 나중에 진짜 결혼할 때는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더 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도 22살 때는 연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연애를 살이 분별도 안 될 때 왜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헤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저의 간섭 때문에 헤어진다고 했는데 네.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여자든 제가 동생한테 했던 제약보다 훨씬 심했던 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남자들이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한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더 제재가 많았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 어떤 제재예요? 동금 5시요? 네. 헤어지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네. 살짜리를 사귄 거야? 5시면. 정말로. 실제로 그러면은 사귀었던 남자친구분께서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나 하세요? 네, 자주 못 만나고. 못 만나게 하니까 좀 네,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네. 하고 그게 이유가 된 적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 언제쯤이면은 동생이 남자친구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남자 만나면 전 다 내일이든 상관없는데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남자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를 좀 약간 가볍게 안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 건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을 이제 제재하시는 것 중에 돈을 얼마나 썼냐를 자꾸 체크하시거든요. 근데 볼 때 용돈도 안 주시고 돈도 알아서 벌고 쓰는데 왜 그렇게 돈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동생을 그냥 못 믿는 게 아니고 일적으로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꿈이 스튜디오 차리는 거였어요. 스튜디오. 네, 몇 천만 원 제 돈으로 제 사비로 차려줬어요, 사진관을. 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정말 믿는데 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럼 분명히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얘 돈 많을 거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저는 그래서 돈에 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데 오빠가 이 사진 스튜디오를 차려준 거예요? 네. 아니 오빠가 직접 차려준 거예요 사진관을. 멋있다. 네, 차려준 건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진관에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CCTV도 감시를 해요. CCTV도 감시를 해요. 어머. 본인이 이렇게 휴대폰 이런 걸로 연결해서 네, 이제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가게에 와가지고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오빠가 전화가 와서 카운터에 앉히지 마 이런 중저음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CCTV로 확인을 한 거였더라고요. 네. 카운터에 앉혀놓지 마.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시스템을 달게 됐냐면 동생이 서비스 직종이 처음인데 아무래도 숙기가 없다 보니까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까 저런 상황은 뭐였냐면 야,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혹시 모르잖아요. 보이면 네, 카운터에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여자친구 돈을 훔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남자친구인 줄 몰랐죠. 그게 뒤통수만 보이니까. 네. 근데 모르면은 그렇게 중저음 목소리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중저음. 아니 전 중저음이 아니고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중저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오빠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거예요? 아니요, 며칠 안 된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그런데 그거 몰랐다는 눈빛이. 몰랐어. 연하는 아니라서 연하, 연하. 여기다 연하다면. 22살인데 연하면은 한 살. 한 살. 지금 놀랬어. 오빠 놀랐어요 지금 놀랐죠? 몰랐어요? 아니 이게 몰랐어요?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가요? 진짜인데. 진짜. 아 일단이에요? 아 처음 들었는데. 연하 만난대요 1살. 조끼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빠가 얘기한 기준이나 어떤 난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에 부합되는 사람은 아니겠네요.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러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동생도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 스스로 계속 깨달아야 될 때 아닌가요? 20대 초반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낮거든요, 동생이 뭐 하나에 딱 상처받으면 쉽게 일어나는 성격이 아니고 멘탈이 많이 약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오빠께서 보호만 해줘서 그래요. 맞아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걸 잘 들어줘야 되는데 압박만 가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거는 버리기가 조금 힘든 게 여동생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단단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친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오빠가 간섭을 해요? 네, 친구들이 부여에서 천안까지 이제 버스로 2시간이 걸려요. 근데 2시간 걸려서 오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해줘야지. 엄청 막 레스토랑 그런 것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이제 막 부여에서 왔으면 밥 사주는 게 인간관계 기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사진관을 차려서 예. 얘가 좀 자리를 잡아서 예. 얘가 좀 약간 사장이란 그것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친구들 어떤 거 애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아직은- 취준생도 있을 거고 아직 뭐 학생도 있을 텐데 예. 동생이 조금 손해를 보면서 만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제가 있어서. 네. 자, 지금 옆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 오빠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동생 얘기인데요. 친구가 그 부여 친구 아니야? 예. 저 부여에서 자랐다가 전 대전으로 이사 갔거든요. 지금 한 네 달만? 4달 만에. 뭐 무능력이고 뭐 백수고 뭐 취준생이라는데 얘랑 저랑 다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쉬는 날이 안 맞아서 못 만나요. 근데 저는 지금 1년 반 만에 저는 주말에 쉬고 경주는 화요일만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주말에 쉬니까 제가 올라가서 경주를 보고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바로 내려오던가. 진짜 아이고 좋은 네. 친구네. 근데 친구로서 어떤 점이 좀 제일 안타까워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경주가 외박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오히려 경주네 집 가가지고 놀고 자고 경주가 비 오는 날 혼자 잔 적이 있는데 막 경주가 저를 껴안고 자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혼자 외롭고 무서워서. 안쓰럽구나. 아이고. 너무 안쓰러워. 진짜 만날 때 오빠한테 전화 많이 와요? 네, 실제로 사실이고요. 오빠뿐만이 아니라 언니도 연락 오셔가지고 인증샷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고요. 친구랑 같이 술을 먹으면 오빠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남자랑 있는 거 아닌지. 어머머머. 중저음을 항상 말을 하세요. 아, 그 톤이 어떤 톤이에요? 그리고 경주가 사리분별 못한다고 하셨는데 절대 아니에요. 사진관은 20살 때 차렸는데 목표가 항상 있는 애고 경주도 지금 꽃다운 나이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그 날까지 막아버리면 진짜 오빠 말대로 단단해져야 되는 것을 더 어긋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좀 더 믿어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옆에 친구는 아까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확 났어요? 아이, 그- 그냥 눈물 나요. 왜 친구가 안쓰러워서 오빠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 네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파와 숨도 못 쉴 것 같아. 이러면은 오빠가 집에 가서 너 만나지 말라고 그래. 걔 너무 단단하지 않다. 야, 친구 때문에 울고불고하네. 만나지 말란 말이야. 아니, 오빠한테 한마디 해줘요. 오빠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러고. 경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단단한 친구가 돼야 돼. 단단한 친구. 오빠도. 자. 그냥 믿어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주변에 자, 우리 오빠 친구들이 좀 오빠 동생 어때요? 좀 믿어달라는데. 저는 지금은 동생이 분명히 진짜 간섭이고 귀찮다고 느끼겠지만 분명히 이게 깊은 뿌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깊은 뿌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당장 뭐 바꾸고 이럴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이게 애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빠는 20대 초반 때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했고 대학교 다닐 때 다 장학금 받았거든요. 야, 열심히 살았네. 네, 그럼 자신이 지금 20대 배터리 말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가부장적이었어요. 정말 엄청. 주방을 안 가셨는데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는데 네. 원래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여자나 술이나 도박에 빠지기 십상인데 앞치마를 두르시더라고요, 이제 주방에서.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가 1순위고 우상인데 동생도 어쨌든 아버지가 뿌리잖아요. 근데 그 뿌리의 먹칠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삼남매 이렇게 또 홀로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뭐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말 못하기 힘들었고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버텨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아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악착같이 뭔가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는 좀 이해가 되지만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뭐 이해가 되세요? 어때요? 아들이 본인이 장가도 가고 본인 돈으로 가게도 차렸고 저는 10원 한 푼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랑스럽게도 해, 듬직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그럼요. 근데 이 정도 나오기까지 간섭이 심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얘기는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옛날에는 말 한마디 저한테 못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저를 훈계를 해서 아버지도 고민이시군요. 그래도 뭐 아들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빠도 오빠 편이겠네요, 좀 얘기할 때. 어때? 가족들한테 편하게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가족들 중에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이참에 나와서 좀 독립하면은 그런 말도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오빠가 또 무섭게 말을 하고 이제 욱하면 화내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가슴에 상처로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이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해도 저는 약간 무서워서 이렇게 사과를 받아준 적도 있고 그냥 약간 그게 남아있어요.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모든 오빠들 부모님 다 똑같겠지만 그게 솔직히 동생 안 되라고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100가지를 바란다 해서 다 100가지가 자기 원하는 말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건 좀 이해를 좀. 제일 구체적으로 오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친구를 만날 때든 남자친구를 만날 때든 오빠가 이제 더 이상은 연락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 돈 얼마 쓰냐 이런 거 간섭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핸드폰 검사 뭐 통장 무조건 안 내역이나 해야지.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해줄 수 있어요? 어때요? 아니 노력해야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왜냐면 그걸 해줘. 고소당해. 개인정보야. 그리고 이게 힘 있는 자들은 모른다? 아, 너를 위해서 다 하지. 그지. 근데 당하는 자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야. 너무나. 근데 이게 그렇게 했던 나이는 벌써 끝났어. 그렇게 잘 보호했잖아. 아빠 대신 오빠처럼. 근데 지금도 아직 아동처럼 미성년자처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동생을 22살인데 이 친구의 목이야. 얘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돼. 이 친구의 인생에 껴서 자기 것처럼 쓰고 있잖아. 그렇지. 보호라는 아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면 아내는 안 사랑하는 거야? 아내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 안 사랑하는 거야? 보호하지 않는 거야? 자, 일단 오빠 이영자 씨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이 얘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3남매인데 동생은 제가 다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키웠거든요. 돈도 뭐 많이 지원해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동생한테 야 이거 하지 말고 야 이렇게 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는 순간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뒤로부터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 도움은 받는데 뭔가 나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본인이 제일 행복할 때를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동생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 행복한지 사실 진짜 행복한 건 동생이 아마 웃는 모습으로 전화할 때가 제일 행복할 거예요. 그때가 있을 거야.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어떻게 나 살고 싶다 오빠 이렇게 해주세요. 적금도 다 될 거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간판도 이제 크게 새로 만들 거고 5년 안에 이제 내 돈 번 돈으로 이제 아빠 해외 여행도 보내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나 믿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솔직히 어제도 방송 안 나간다고 어제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안 나왔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나왔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앉아 있을 때까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이라고 느껴지고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잘 나왔다. 예. 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자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뭐 사랑한다 내 동생 한번 해줘요. 한마디. 아이 오글거려도 해줘요. 한번 해야지. 이럴 때 중저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중저음을 한번 듣는 거예요. 중저음 한번 들어요. 아니 그런 거 경주야. 이제 아까 말했던 거는 바로 당장 오늘 녹화 끝나고부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 인정을 하시는구나. 자 우리 아버님도 자식들 잘 키웠네요,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지금까지 뭐 제 아빠 역할을 아들이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고맙고 미안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오빠로서의 역할만 해주고 아빠 역할은 제가 할 테니까 해주길 바라고 지금도 호칭을 우레기 막내라서 우레기라고 하는데 아빠도 그런 쪽으로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우리 라나부터 뭐 고민인지 아닌지. 친오빠가 없어서 저는 그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친오빠가 이렇다면 가족이어도
절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남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인 것 같고요. 오늘 실례지만 진짜 조끼를 한번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본인의 삶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그거를 동생에게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삶의 기준이라는 건 개개인이 다 다른 거잖아요. 충분히 고민이다 생각이 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사랑과 집착 사이. 총 200명 중에 몇 명 와요? 145표. 그만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식들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친정에 못 가서 안달이라는데 저는 친정집 가기가 싫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네 아버지 없어. 또 나갔어. 올해 80살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농사일만 하시거든요. 그것도 벼농사부터 고추, 마늘, 생강, 논밭을 5,000평을 혼자서 기계도 없이 다 혼자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버지 또 일하셨어요. 이제 일 좀 줄이시라니까 아버지. 시끄러. 놀면 뭘요? 놀면 뭘 하냐고. 아이고 머리야. 밤마다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고집불통이십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아니, 다리 왜 이래요? 경운기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좀에 굴렀어. 왜? 아, 뭐 그럼 병원에 가서 써야죠. 아이고 이 정도로 괜찮요? 나 여기 고추밭 좀 댕겨올게. 정말 큰일 날 뻔하시고도 또 논밭을 향하신 아버지. 이젠 그만 좀 걱정하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5,000평은 근데 너무 그러니까 5,000평이면 너무 거의 한 야구장 크기 아니에요? 아 거의 야구장만 하겠다. 네, 진짜. 거의 관중. 그것도 혼자 하신대잖아요. 기계도 없이. 와 부모님 때문에 혹시 속상하셨던 적 있으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렇지, 같이 할머니 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인데 할머니께서 이제 의사셔가지고 할머니가 의사였어요? 네. 아 멋있다 할머니. 네, 은근히 할아버지께서 자랑하네. 닥터야. 똑같은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 조금 이제 심장 쪽으로 되게 안 좋으신데 일을 그만두면 뭐하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더 걱정이 되고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의사가 옆에 계시니까 조금 그래도 걱정은 덜 되겠네요. 자, 고민의 주인공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시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계속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 하세요. 지금 80, 80. 예, 올해 80 되셨거든요. 올해 80. 와. 근데 한 5,000평 되는 예, 엄마랑 둘이서 그걸 다 지으시니까 아이고. 주무실 때는 이제 끙끙 앓는 소리 막 내시고 자면서 이제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 계세요? 충남 서산이에요. 충남 서산이면 우리 서산. 우리 이영자 씨 고향 그쪽이잖아요. 제 고향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럼 미스터 거기 갯마을이에요. 그 유명한 농사가 작물이 뭐가 있어요? 네, 거기서 거기- 무슨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마늘하고 생강이 되게 유명해요. 아, 육종 마늘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산 긴장, 육종 예, 네네. 긴장철에 해가지고 딱 6쪽인데 알이 탱탱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삼겹살 같은 거 쑥 커가지고 마늘 쫙 구울 때 그냥 아 이게 마늘 농사 하시고 또 마늘 농사, 생강 농사, 생강. 이제 벼농사를 벼농사. 크게 하시고. 벼농사를 제일 크게 손발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소일거리 뭐 양파, 감자, 뭐 대파, 뭐 대추, 콩, 콩, 심지어 동네에 노는 땅 노는 땅. 까지 해요? 있으면 예, 어. 눈을 불키고 막. 근데 아직 건강하시니까 5,000평이나 되는 땅을 농사 그렇지, 지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강하신 줄 알았어요. 최근 몇 달 전에 이렇게 운전대를 잘못 꺾으셔가지고 낭떠러지를 이제 구우신 아이고. 거예요. 낭떠러지를 이제 구우신 아이고. 거예요.